그날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시간에 얇은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죠. 집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벽시계가 느리게 초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은퇴 10년 차의 아침을 익숙한 정적 속에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냄새는 차가웠습니다. 곧이어 어슴푸레한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번져왔고 노란빛이 창턱을 타고 책상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은 반쯤 비워진 영양제 통을 비추고 있었죠. 통 위에 내려앉은 희끗한 먼지가 그동안의 무관심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째 뚜껑조차 열지 못한 그것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았느냐고, 마음은 안녕했느냐고.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통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쓸쓸함과 허탈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지요. 젊은 시절 새벽을 먼저 깨워 가족의 생계를 떠받쳤던 그는 이제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새벽을 혼자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전 산책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려 첫 발을 내디뎠을 때였죠. 무릎에서 작게 뚜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마찰하며 내는 작은 항해 같았습니다. 무릎을 살짝 움켜쥐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셨습니다. 숨은 금세 거칠어졌고 심장은 규칙을 잃은 드럼처럼 쿵쿵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하나씩 신호를 보낸다고. 어릴 적 들었던 말이 이제 자신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체념으로 되뇌어졌습니다. 현관 거울 속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보였고요. 얇아진 다리와 약간 굽은 어깨가 한때 새벽을 활력으로 채우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새벽은 그때부터 불안과 피로로 빛을 잃고 있었지요. 1시간 뒤 거실의 고요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전 다녀간 딸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 집안은 다시 정적의 무게를 회복했죠. 텅 빈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외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반찬통에는 며칠 전 딸이 남겨둔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찬밥에 그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시큼한 향이 코끝을 맴돌았지만 입맛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밥알은 퍽퍽하게 느껴졌고 목은 생각보다 쉽게 마르고 수저는 자꾸만 접시 위에 머물렀습니다. 두어 숟가락을 넘기고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식욕도 활력도 사라진 일상은 어느새 무채색 풍경이 되어 있었지요. 건강을 챙기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먼 계획처럼 뒤로 밀려나 있었고요. 오후가 되어 TV에서는 100세 시대와 장수 건강을 이야기하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라는 표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에게 건강은 멀어진 약속처럼 느껴졌지요. 그때 휴대전화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인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의 고통이 자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몸은 저절로 웅크려졌습니다. 젊은 시절 불가능이 없다고 여기며 일과 삶을 밀어붙이던 자신에게 노화라는 이름의 벽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영양제 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까슬까슬한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냄새와 함께 알약이 드러났습니다. 바닥면에는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미 2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걸 챙긴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허무가 가볍지만 집요하게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체념이 손끝에 힘을 뺏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그 통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무심했던 시간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즘도 오메가3를 챙기고 계시냐며 혈관을 아끼시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죠. 그는 딸의 걱정에 미소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챙기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은 영양제 통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보냈다는 마음의 찌꺼기가 작게 남았고요. 그는 딸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도시의 윤곽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모터 소리가 유일하게 정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텅 빈 냉장고 같은 공허함이 들어앉아 있었죠. 과연 노년의 건강은 무엇으로 지켜야 했을까요? 피아노는 한 한 간격을 길게 두며 고요한 불안감을 길게 늘려주고 있었지요. 다음 날 오전 신문과 방송은 노년 영양 불균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내보냈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을 라면이나 편의식으로 때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팍팍한 노후 살림 안에서 영양을 챙기는 일은 때로 사치처럼 느껴졌죠. 성호 씨에게도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시절의 선택들이 편리했지만 오늘의 몸에는 조용한 부담으로 남았음을 늦게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의 해는 따사로웠지만 실내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기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햇빛을 잃으면 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요즘 부쩍 무거워진 마음의 이유가 햇빛과 거리를 둔 생활 탓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돌아보셨지요. 저녁 무렵 그는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 속을 모의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다. 끈적임이 높아진 혈액이 천천히 흐르고 작은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통로를 좁혀가는 장면이었죠. 오메가3의 도움으로 혈액의 흐름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내레이션을 들으며 그는 며칠 전 친구의 소식을 떠올리셨습니다. 심장은 잠시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그 무게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조용한 결심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그는 장 건강에 대한 짧은 글도 찾아보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속의 유익한 균을 늘리는 방식과 초기에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죠. 많은 이들이 불편함 때문에 며칠 만에 포기하곤 했다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귀찮음과 불신이 건강을 멀게 만드는 두 축이었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성호 씨 역시 예전에 복부 팽만을 느끼고 며칠 먹다 그만둔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의 포기가 지금 이 불안과 얼마나 닿아 있었는지 새삼 느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그는 종이에 작은 목록을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자신을 조금씩 멀어지게 했던 습관들이었죠. 첫째, 끼니를 빠르게 때우며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했던 식사. 둘째, 햇빛을 피하듯 실내에만 머물던 생활. 셋째, 물을 적게 마시고 커피로 갈증을 달래던 습관. 넷째, 과자와 튀김 같은 트랜스 지방에 기대던 간식. 다섯째, 혈관을 위한 기름인 오메가3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 여섯째, 장 불편을 이유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금세 포기하던 마음. 일곱째, 모든 결심을 내일부터로 미루던 미루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한 항목 옆에 하나씩 대안을 적었습니다. 단백질이 있는 아침 햇빛 아래 20분 산책, 물병을 손에 쥐는 습관.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 오메가3의 규칙적인 섭취, 프로바이오틱스의 적응 기간을 믿고 버티기,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시니어 건강 채널을 열었습니다. 혈관에 좋은 오메가3를 주제로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신뢰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눌러보니 또래의 한 남성이 등장해 규칙적인 섭취와 식단의 작은 변화로 다시 산길을 오르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었죠. 하루 한 알이 인생을 바꾸었다는 단정 대신 하루 한 알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조용한 고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성호 씨의 마음 어딘가를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검색창에 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 넣으셨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글자는 익숙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품과 성분 가격이 끝없이 이어졌죠. 복잡한 미로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과대 광고는 아니냐는 마음속 질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딸이 보내준 링크가 떠올랐습니다. 노년을 위한 필수 영양을 정리한 글이었죠. 괜히 보낸 것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링크를 다시 열어보셨고 정리된 설명과 실천 팁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작은 다리를 놓아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는 동네 보건소 간호사가 전해주었던 말을 떠올리셨습니다. 비타민 D는 뼈만이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언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창밖의 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음에도 작은 햇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통 대신 딸이 사다 둔 새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포장의 매끈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고 상자 옆면에 붙은 하루 한 알. 나를 위한 습관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고, 오늘부터라고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장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와 묘한 복부의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죠.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작은 불편을 동반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의 몸에서 신호가 오자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작에 대한 자책이 조용히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그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초기에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일시적인 복부 팽만이 올 수 있다고, 보통은 조금 더 지켜보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복용을 멈춰보고 식단과 수분 섭취를 먼저 조절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짙었을까요? 그러나 그 실망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잠깐의 숨 고르기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책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결심은 뿌리째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대로 사는 편안함이 익숙한 손짓으로 그를 부르는 듯 했죠. 미루기는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미루기의 끝은 대개 더 큰 후회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밤이 내릴 무렵 뉴스는 같은 또래 남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죠. 화면에 뜬 혈관 노화라는 단어가 심장 박동과 겹쳐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될까 하는 공포가 잠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굽은 어깨와 얇아진 다리 깊게 패인 주름 낯선 얼굴. 그는 오랜만에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가? 마음속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가 필요하다고 속삭였죠. 그 다음 날 그는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지인은 고지혈증을 방치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슬픔 사이로 공포가 깊숙이 들어왔죠.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으셨습니다. 유리창 너머 풍경은 가끔씩 뿌옇게 번졌습니다. 웅 하는 엔진 소리 사이로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셨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부지런함, 가족을 위해 뭐든 하던 강인함. 그 자부심과 지금의 무기력함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죠.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무심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성찰이 마음에 또렷한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꺼내 굵은 글씨로 문장을 쓰셨습니다. 건강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펜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문장을 쓰고 난 뒤 그는 휴대전화 알람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약 상자 옆에는 오늘도 잘했다고 적힌 작은 메모를 붙였죠. 그것은 어린 손주에게 주는 스티커처럼 소박했지만 어른에게도 분명 필요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이번에는 오래 가보자고 마음속에서 다짐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그는 곧바로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걷기는 처음엔 10걸음이었고 얼마 뒤에는 10분이 되었고 어느새 20분이 되었죠.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을 딛는 소리가 사박사박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른 가을의 마른 이파리를 건드릴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죠. 그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셨고 가끔은 멈춰서서 햇살을 얼굴에 받아들이셨습니다. 비타민 D라는 이름의 햇빛이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몸과 마음을 덮이고 있었지요. 일상에도 서서히 변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하얀 우유와 고소한 견과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선한 요거트가 그 옆을 지켰고 일주일에 2번은 연어가 식탁에 올랐죠.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연어가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부엌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햄과 라면 대신 닭가슴살과 두부를 자주 선택하셨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와 아보카도 토스트를 즐기셨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혀와 몸이 새로운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걸 그토록 어려워했을까 하는 후회도 스쳤지만 그보다 컸던 감정은 뿌듯함이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척이던 밤이 줄었고 잠이 들면 아침까지 비교적 고르게 이어졌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화는 한결 편안해졌고 늦은 오후에 처지는 기분도 조금씩 가벼워졌고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의 대답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해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죠.
어느 주말 딸 가족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닭가슴살과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가 금세 완성되었죠. 딸은 아버지의 손놀림을 보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라면을 끓였을 식사 시간이 이제는 다른 풍경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손주는 할아버지 멋져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심과 기쁨과 약간의 자부심이 겹겹이 얹혀 있었죠. 가족은 걱정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보자고, 다음 주에는 공원도, 그 다음 주에는 작은 산길도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제안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는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양교육에도 참석해 보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잘 먹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강사의 말에 여러 사람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습관을 천천히 내려놓고 지금의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계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달라졌죠.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하루 한 알로 바뀐 게 있어요 라고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바로 실천을 묻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오는 장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양제 옆에 스케줄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손주와 산책하기, 비타민 D 섭취 시간 확인, 오메가3, 재구매 알림 같은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형식처럼 보였던 기록이 어느새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회색 비치던 하루는 계획과 활력으로 채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이가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이에게만 이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갈 무렵 그는 처음에 자신을 떠올리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통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날의 마음, 냉장고 소리만 울리던 밤의 정적, 자꾸만 뒤로 미루던 결심. 그 모든 장면은 여전히 그의 역사 속에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장면 위에는 햇빛 아래 걷던 아침과 부엌에 번지던 고소한 향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말하기엔 삶이 너무 다층적이었습니다. 나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선택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 위로 길게 누웠던 날 그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머리 위로 스치는 새소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죠.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몸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고 마음은 이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벤치에 앉아 그는 지난 한 달을 조용히 떠올리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죠. 하루 한 알물 한 컵 햇빛 아래 20분 걷기의 꾸준함.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건강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에도 산 입구에 작은 계단 하나에 발을 올려놓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었죠.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자신에게 어떤 작은 칭찬을 건네고 싶습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